최근 임명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의 행보가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는 모든 면접과 임명 절차를 무시하고 이임생 강화위원회 회장과의 학연을 이용하여 이 자리에 앉았으며 외국인 감독에게 예상되던 2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300억 원의 연봉을 받아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명 직후 외국인 감독을 채용한다는 이유로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여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차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계획했으나 이 계획은 선수들의 클럽의 반대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비난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은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 25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홍명보는 29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과정과 축구 팬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보조 코치들과의 면담 결과 코치진 구성 계획 및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의 만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24일 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홍명보 감독의 보조 코치로 매우 유력한 외국인 보조 코치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한 축구팬은 FC 서울 팬 커뮤니티인 FC 서울 라이트에 글을 올려 이 소문을 폭발시켰는데요. 이 팬은 홍명보의 코치진에 스페인 인빈서블 아르마다의 코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을 축구 대리인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친구는 스페인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코치 알베르트 셀라데스가 홍명보 감독의 보조 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임명이 확정되었으며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중요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어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홍 감독은 알베르트 셀라데스를 보조 코치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셀라데스는 발렌시아에서 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이강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감독이 되기 전 셀라데스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셀라데스 감독 하에서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포함한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강인은 셀라데스 감독 하에서 라리가에서 첫 골을 기록했으며 셀라데스 감독은 이강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죠. 셀라데스가 홍명보 감독의 코치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이 예측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026년 월드컵에서 25세의 나이로 경력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월드컵 때 29세의 기술을 완성할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팀처럼 이강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의 전술적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알베르트 셀라데스를 보조 코치로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한국인 코치의 경우 협상의 최종 단계에 있다. 국내 코치와는 달리 외국인 코치의 임명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있게 손흥민과 함께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들과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손흥민이 지난 일을 잊을 것이라고 믿죠. 홍 감독은 손흥민이 팀 주장으로 돌아와 팀 관리를 도울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대한축구협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문규와 이인생이 기소되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과 다른 한국 축구 선수와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강인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에 한 축구 연맹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비공개로 1시간 동안 만나 다른 선수에게 주장직을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보조 코치 경험이 풍부하여 외국인 코치가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언급된 인물이 국가대표팀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동료들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축구협회는 그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토트넘 클럽은 항상 그를 지지했죠.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재계약 과정이 완전히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토트넘이 한국 축구협회보다 선수 보호를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홍 감독은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 큰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이 국가대표팀을 보이콧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홍 감독이 손흥민을 팀에 선발했지만 그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는 팀의 부진을 손흥민의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과소평가하고 런던 올림픽 2012 최종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의 축구 철학에 따르면 손흥민의 개인 플레이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은 빠른 속도와 후방 침투 능력은 좋지만 팀과의 협력과 몸싸움 능력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2009년 이집트 U20 월드컵에서도 손흥민은 기회를 얻지 못했죠. 홍 감독의 임명 과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문교 회장과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공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강원FC의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 소식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민혁은 2024 시즌까지 강원FC에서 뛰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양민혁의 이적이 확정되자 일부 매체와 현지 팬들은 그를 제2의 손흥민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경기 스타일은 다릅니다. 축구 통계 전문 회사 옵타에서 일하는 분석가 매트 헤이즈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예정인 양민혁의 강점과 경기 스타일을 분석했는데요. 긴 분석글에 따르면 양민혁은 토트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수로 손흥민의 후계자로 불리는 것은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헤이즈는 양민혁의 K리그 데뷔 전부터의 경력을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양민혁이 2024 시즌까지 1군 경기에서 한 번도 뛰지 못했으며 이번 시즌 K리그1 강원FC에서 25경기 모두 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민혁이 작년 3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투부대에 데뷔하며 강원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했다고 강조했죠. 데뷔전에서 양민혁의 슛이 동료 이승원에게 맞고 이승원이 골을 넣어 경기 시작 35초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부대에서 고등학생 선수의 활약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헤이즈는 데뷔전 이후 8일 만에 열린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그는 K리그의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득점자가 되었는데요. 또한 그는 K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세미프로 득점자였는데요. 지금까지 양민혁은 8골과 4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득점 순위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높은 득점 기여도를 보였으며 헤이즈는 칭찬했습니다. 양민혁이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면 그가 한국 국적의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이즈는 손흥민과 양민혁이 필드에서 다른 위치에서 뛰고 있으며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전방에 있는 공간을 돌진하는 반면 양민혁은 중앙에서 좁은 플레이를 선호하며 압박을 즐긴다고 설명했죠. 그는 현대적인 윙어 유형입니다. 헤이즈는 또한 양민혁이 수원FC와의 6월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것처럼 넓은 공간을 가진 상대와 맞설 때 손흥민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민혁은 오른쪽과 왼쪽 윙어로 모두 뛰었지만 주로 중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공을 받아내고 적절한 시점에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 수비수 뒤에서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손흥민과 다른 스타일로 양민혁을 제2의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르다고 했습니다. 헤이즈는 양민혁의 드리블 능력을 인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와 넓은 회전 범위로 상대 선수를 제치며 팀 전체의 공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공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몇 번의 터치로 팀을 앞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의 대표적인 동작은 왼팔로 수비수를 맞고 오른발로 공을 터치하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헤이즈는 몇 가지 약점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헤이즈는 토트넘의 스카우터 팀이 양민혁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코치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5경기만 뛰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는데요. 이 18세의 젊은 선수는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으며 주전 선수가 되기까지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미래를 위한 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